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문호식입니다. 어느덧 7월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큰 도전을 앞두고 설렘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노력이 가톨릭대학교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 안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 길잡이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톨릭대학교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1855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고등교육기관으로 170년이라는 깊은 역사를 품고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세 곳의 교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문사회, 자연공학, 의예과, 간호학과, 그리고 신학과에 이르기까지 균형 잡힌 학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부터 BK21,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라이즈 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국책 사업에 선정된 대학입니다. 특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5회 연속 최고 등급을 받으며 교육의 질을 검증받았고 연구와 재정, 대학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국가와 외부 기관이 함께 인정한 대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단순히 기존 학과를 유지하면서도 미래 산업을 선도할 첨단 학과를 선제적으로 작년에 신설하였습니다. 바이오로직스 공학부는 바이오 생산 개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 의공학과는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단,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과는 대학의 기대는 크게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낮은 인지도로 인해서 첫해 높은 경쟁률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작년에 신설되면서 기존에 발표했던 시행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시 모집보다 정시 모집에서 대부분의 인원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까지 선발 전형을 확대하면서 이 학과에 입학하기 가장 쉬운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로직스 공학부는 생명 2, 화학 2, AI 의공학과는 물리학 2, 생명 2 정도의 이수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권장 과목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AI,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역시 기존 인문사회 계열이 강하다는 이미지를 벗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의생명, 인공지능 첨단 클러스터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으로부터 가톨릭대학교 하면 바이오가 강한 대학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톨릭대학교 무전공학과에 대한 안내입니다. 무전공학과는 입학 당시에는 전공 선택 없이 입학해서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예전에 있었던 학부제와 비슷하지만 전공 선택 범위가 훨씬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전공학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전공 학부이고 두 번째는 광역계열 모집단위입니다. 먼저 자유전공학부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1학년 성적에 상관없이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내 모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역계열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두 개의 모집 단위로 나뉘게 되는데 전공 선택 시 학과 정원의 일정 비율 안에서 성적 순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인문사회계열로 입학하더라도 자연공학계열 내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반대도 가능해서 자유전공학부와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이 입학 후에라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전공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복수 전공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으며 또 전공에 맞지 않을 경우에를 위해서 전과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소단위 학위 과정을 통해서 전공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핵심 직무 역량이나 첨단 분야의 교육 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하고 인증받을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하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국 8개 부속 병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료비 혜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까지 대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으로 건강하게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강의실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대학은 강의실 넘어 세상을 배우는 경험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청년들을 만나 교류도 하면서 또 순례길을 함께 걸으면서 자신의 삶과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성장하는 가톨릭대학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학 전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항입니다. 가톨릭대학교는 2027학년도 2043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시에서 1,409명의 학생을 선발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은 846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 30% 선발 대학으로 634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35명 증가해서 최근 들어 가장 많은 846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로직스 공학부와 AI 의공학과를 올해부터 잠재 면접 전형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과 전형은 선발 인원이 34명 감소했는데 줄어든 인원은 모두 지역균형 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반영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추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균형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모든 수시 전형에서 조치사항별 감점폭을 전년보다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은 전년도 교과 성적 20%를 반영했지만 올해는 이를 폐지하여 논술고사 100%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수시 전형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작년부터 3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이 변경되었고요. 지역균형 전형은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교과 전형에 정성평가나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우리 대학은 아직은 교과 성적 100%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은 자유전공 학부와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 계열의 수능 최저가 작년 2합 7에서 2합 6으로 상향된 점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매년 경쟁률이 꾸준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수능 충족률은 매년 올라가고 내신 최저 커트라인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수능 최저를 조정하여 내신 최저 컷을 완화해 보려는 노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농어촌 학생 전형과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입니다. 각각 66명, 25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두 전형 모두 올해부터 3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은 올해 전년에는 학과 선발이었지만 광역 선발로 전환되었습니다. 수능 최저는 농어촌 학생 약학과에만 적용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 안내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균형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계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의 이수한 전 과목의 석차와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성취도 반영 방법은 전년도 ABC 135 등급 반영에서 ABC 124 등급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전년도 합격한 학생 중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 수는 4에서 6개 정도였고 성취도가 모두 A인 학생의 비율은 70% 정도였습니다. 올해 성취도별 환산 등급 격차가 완화돼서 B나 C의 성취도를 한두 개 정도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먼저 잠재능력 우수자 서류전형입니다. 검정고시를 포함해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서류평가 100%만으로 전년도보다 1명 더 많은 251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류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은 학업 40, 진로 35, 공동체 25로 작년 대비 진로 역량에서 5%가 줄어들었고 공동체 역량에서 5%가 증가되었습니다. 학업 역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이며 2022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공동체 역량을 더 높게 평가하려는 취지에서 평가 요소별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서류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전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잠재 서류전형과 동일하고 1단계 서류평가 4배수 학생을 선발하며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 전년도보다 27명이나 많은 277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면접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전년도 45명에서 6명이 증가한 51명의 학생을 선발하며 모집 단위도 19개로 확대하였습니다. 가톨릭 사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부님이나 출신 가톨릭계 고교정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라면 지원자의 종교와는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예과 2명도 선발하는데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되며 잠재 면접 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역시 추천 전형으로 출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지원 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약학과에서 전년 대비 1명 증원해서 50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역균형처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받은 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의예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고교별 1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의예과의 경우 고교당 2명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약학과, 의예과만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데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전형 방법이나 서류, 면접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은 잠재 면접 전형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회균형 1 전형입니다. 가톨릭대 정원이 2043명인 걸 감안해 볼 때 정원 대비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 차상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 아동, 서해 5도, 만학도, 농어촌 학생까지 다양한 지원 자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지원 자격을 모집 요강을 통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균형 1 전형은 서류평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기회균형 2 전형입니다. 기존 약학과 3명을 선발했었는데 작년부터 바이오로직스 공학부와 AI 의공학과를 1명씩 선발해서 모두 5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을 보시면 경제배려 대상자만을 지원 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경쟁률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약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데
전년도 약학과 지원자는 모두 35명이었고 이 중에서 11명만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충원 합격이 3명이어서 모두 합격생은 6명으로 실질 경쟁률을 고려하면 기회균형 2 전형의 경쟁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형기간 자율화 전형인 재직자 전형입니다. 재직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되어 서류평가 100%로 106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정원 내는 글로벌 경영학부 12명을 통합 선발하고 정원의 전형에서는 각 전공별로 선발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두 전형 간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입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1단계 선발 배수를 기존 3배수에서 4배수로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매년 경쟁률이 9대1 전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선발 배수가 확대돼서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올해부터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이 폐지돼서 논술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약학과 1명이 줄어들어 총 모집 인원은 176명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가톨릭대는 약수령 논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인문사회 계열의 모든 모집 단위는 언어 논술을 실시하고 자연공학 계열의 모든 모집 단위는 수리 논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만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약학과 의예과는 수능 이후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인문사회, 자연공학, 그리고 간호학과는 수능 전 논술을 보게 됩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간호학과 논술이 수능 이전에 실시되다 보니 수시 납치를 꺼리는 학생들이 많아 경쟁률이 매년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의 논술이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논술 문항을 먼저 풀어본다면 오히려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실기우수자 전형입니다. 실기고사 100%로 35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매년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 1인당 입학사정관 2명이 학생부 전 영역을 통해 학업 역량과 전공 및 진로 연계 자기주도적 탐구 과정을 종합 정성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요소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 설명드리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정량화된 성적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 서류인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또 이를 통한 발전 가능성을 종합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다시 말해 충실한 고교 생활 전체를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로 계산된 정량화된 성적만을 반영하는 전형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학교 내에 상대적 서열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르고 또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면서 학생마다 이수한 과목이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묘한 점수 차이로 합부를 나누는 간편한 방식이 올바른 인재 선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합전형에서도 수치로 계산된 성적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 생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정성적 평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우리 대학 교과 성적 분포 현황입니다. 가장 앞에 있는 점이 모든 모집 단위의 1등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조밀하게 성적 순으로 분포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은 그 성적 분포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 실제 맨 앞에 있는 점이 그 모집 단위 1위 학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신이 몇 점대인데 왜 떨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곤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성취도로 담아낼 수 없는 학생의 모습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우리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이며 많은 대학 서류평가 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대학 간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마다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평가 요소는 학업, 진로, 공동체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안에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세부 평가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10개의 항목을 각각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평가 항목을 종합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정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다는 것이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이 반드시 우수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에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학업 역량은 다양한 교내 탐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충분히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성취도 수치 또한 정성평가를 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 기준입니다. 단순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수, 이수단위,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 세트까지 고려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전 과목이 평가의 대상이며 학업 추이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성취도는 학교별로 다르고 또 어떤 과목을 몇 과목 이수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학업적 성실성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에서 더 중요한 항목이 나머지 2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과 수업을 듣고 생긴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독서나 토론, 보고서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주도성이 충분히 보여진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 역량입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전공 및 진로 관련 과목 이수 정도는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통해서 전공 및 진로 관련 과목 선택을 확인하고 이수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또 진로를 위해서 공동 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추가 이수했다라면 긍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 성적과 진로 선택 과목의 위계를 확인하게 되고요. 또 성취 수준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을 감안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가톨릭대에서 전공 관련 권장 과목의 경우 자연공학 계열에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예를 들자면 바이오 계열이라고 하면 누구나 아는 수준에서 생명, 화학 2 정도의 과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에서 특별히 지정한 권장 과목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수험생들은 아직 10대이지만 내년이면 성인이 되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른 인성과 가치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은 팀 활동 안에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나눔과 배려는 흔히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 봉사 시간의 합산 정도가 아니라 자발성, 지속성 등 봉사활동의 질적 내용을 고려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성실성과 규칙 준수는 감점 요인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 기재 내용이 이곳에서 정성평가됩니다. 최근 질병 관련 출결을 평가에 반영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아직 우리 대학은 질병 결석에 대해서는 미반영하고 있고 미인정 관련 출결도 1에서 2회 정도는 크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년도 합격한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리더십은 단순 직책보다는 모든 활동 안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낸 모습을 리더십으로 정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면접평가 가이드입니다. 면접평가 역시 지원자 1인에 대해 2인 이상의 면접관이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평가 요소는 서류평가 요소와 동일하지만 학업 성취도와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처럼 정량적인 지표는 질문 대상이 아닙니다. 면접은 제출서류 기반 면접으로 실시되며 고등학교 3년 동안 수행한 활동에 대해서 동기와 역할 및 과정과 성장, 변화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인재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은 면접을 보는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시 한번 서류 검토를 통해서 면접 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위반 소지가 있어서 별도의 자기소개 없이 가번호 순서에 의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5일이 면접고사일로 수능 이후 면접을 실시하다 보니 매년 결시율도 평균 15% 이상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모집 단위는 결시율이 30% 이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면접 대상자라면 면접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Q&A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또 학생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학생부 항목 중 특별하게 중요한 항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합불의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치트키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시 결과를 보면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이 모두 완벽한 학생은 가톨릭대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대학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세 가지가 모두 완벽한 학생이 많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충원 과정에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느 항목인가 조금은 부족한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합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부족해도 탐구 활동이 우수해서 또 진로 탐색 활동이 또 우수하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서 합격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부족해서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나만의 강점을 찾아보고 지원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어떤 항목이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항목은 없다. 실제로 모든 항목이 평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항목을 골라달라라고 한다면 3년간 매 학기 10분 이상의 선생님들이 평가해 주시고 있는 세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 부분에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믿고 자신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데 불리하지 않은가? 라는 부분을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성취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수치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우리 대학이 선발하고 싶은 인재상이 바로 이 전형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완성된 학생을 찾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찾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은 이러한 기조대로 평가를 해왔고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조대로 학생을 선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고3 학생 수가 전년보다 2만 5천 명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가톨릭대학교가 학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를 믿고 지원해 주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